안녕하세요. 3월 14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국 CPI가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AI 성장성 기대감과 외국인 순매수 유입에 힘입어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세가 집중된 금융업종이 흐름을 주도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전기전자의 순매수세도 강화됐습니다. 어제 진행된 공매도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 1, 2개월 내에 설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6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밤 PPI와 소매 판매 결과를 대기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 및 기술주 약세 속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6월 인하 확률이 66% 수준으로 여전히 우세한 가운데 물가지표와 함께 소비 둔화에 따른 침체 신호도 경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웰스파고의 실적 경고와 투자 의견 하향에 4%대 급락 및 $170를 하회했고 전기차 관련주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대 하락한 것을 비롯해 인텔과 AMD가 각각 4% 내외 하락하는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대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비구이 위안이 9,600만 위안에 위안화 채무를 연체했다는 소식에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실적 호조와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에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CPI 여파를 소화하는 가운데 PPI와 소매 판매 경계감에 사흘째 상승했고 달러는 CPI 결과 6월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된 영향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과 미국 원유 재고 감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밤 PPI 결과가 다음 주 FOMC 통화정책 및 향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하락에도 AI 성장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오늘 18일에서 21일로 예정된 GTC 2024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테슬라 급락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의 영향이 클 전망입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외국인 등 수급 흐름도 중요하게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채금리 상승 및 기술주 약세 속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4.54% 하락을 하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일본 투자노트, 일본 기업들은 엔화를 어떻게 전망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효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 기업 분사 담당 강효주입니다. 이번 주 15일에 일본의 임금 협상 결과가 나오죠. 이 1차 결과에 따라서 BOJ, 일본 은행이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엔화가 엔고로 바뀐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확대되면서 사실상 일본 증시가 이틀 연속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엔고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그럼 어떻게 엔화를 전망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이 자료를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일본 기업들은 사실 실적 가이던스를 굉장히 명확하게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토픽스 500 중대형주로 구성된 지수를 기준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어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올해 2024년 실적에서 엔달러를 어느 정도로 적용했는가를 좀 뜯어봤습니다. 가장 최근 공시 2월 공시 기준으로 했고요. 지금 이 기업 뜯어본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평균 엔달러 확률은 약 139.9엔으로 나옵니다. 사실 3월 초에 달러당 150엔까지 닿았던 것을 생각을 하면 강세긴 하지만 2023년 평균 확률이 140.5엔 달러였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0.6% 절상에 불과한 수치여서 사실상 엔고 우려는 굉장히 크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역사적 멀티플 상단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지금의 긴축 시그널은 분명히 단기 조정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초완화 정책의 해제를 하겠다라는 조건 자체가 경기 회복인데다가 BOJ가 금융 여건을 여전히 매우 완화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펀더멘털이 계속 훼손되지 않는 실적 전망이 계속 꾸준히 상향되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MSCI 저펜 섹터 지수를 기준으로 EPS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도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준인 ROE도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와 은행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100주 단위로 개별 종목을 사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은 섹터나 테마별 ETF가 굉장히 잘 상장되어 있어서 섹터별로는 ETF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적혀 있는 글로벌 X 저펜 ETF, 반도체 ETF와 그리고 1615 은행 ETF를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15일이죠. 노사임금 협상 춘투 1차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본 증시는 이틀 연속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3월 BOJ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엔화 강세 전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된 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2월 공시 기준 12월 결산 기업들이 전망하는 24년 평균 엔달러 환율은 약 139.9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는 단기 조정 가능하지만 실적 전망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반도체와 은행 섹터 선호도를 유지하겠다는 강효주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2024년 글로벌 풍력 산업 회복 신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정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2024년에 글로벌 풍력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2024년 신규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이 115기가와트로 전년 대비해서 11.4%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상 풍력 설비가 빠르게 늘어난 올해 신규 해상 풍력 설비는 20.6기가와트로 전년 대비해서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이 중국의 경우 5개년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과 미국의 경우 IRA 지원에 따른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해상풍력 부분에서는 올해 합산해서 약 1기가와트에 가까운 대규모 프로젝트 2개가 또 이제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 또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 완화가 진행이 되면서 신규 파이프라인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해상풍력 시장인데요. 미국의 해상풍력 시장은 2023년 빠르게 성장하다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병목 현상 그리고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던 것이 주 원인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주요 해상풍력 디벨로퍼들이 프로젝트를 취소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파기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가 많이 줄어들었고 재입찰과 계약 등을 통해서 사업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올해 들어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지금 현재 남아있는 프로젝트 중에 파기될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들은 2023년부터 35년 사이에 가동 예정인 프로젝트들 기준으로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해 이후 미국의 다수 주에서는 해상풍력 경매 시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을 도입할 예정이고 기존의 수익성이 훼손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재입찰을 통해서 계약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뉴욕주의 경우 2월에 2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재입찰을 진행을 했고요. 이에 따라 반영된 평균 개발 비용이 기존 계약 대비 80% 상향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단지는 많이 있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주 원인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을 위해서는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뒤에도 정부 10개 부처에서 법률에 대한 인허가를 여러 개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발전 허가를 받은 풍력 프로젝트 중에 최종 사업 허가를 취득한 것이 약 2%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 같은 경우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데 4월 총선 이후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2024년 신규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은 약 115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해상 풍력 발전 설비가 약 71% 정도 증가할 전망인데요. 중국과 미국이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비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유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특허 침해 소송 관련한 합의금 수치에 대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먼저 피부 미용 의료기기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원천 기술에 대한 소송 개요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올의 그 미국 유통사인 이제 세렌디아가 2023년 3월에 마이크로니들 그 관련한 고주파 원천 기술 특허에 대한 침해로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ITC에 제소를 걸었는데요. 해당 제품은 지금 미세 바늘을 이용해서 이제 고주파 에너지를 피부에 전달해 콜라겐을 생성하는 미용기기로 보시면 됩니다. 소송 대상은 큐테라, 사이노쇼, 엔디메드, 이루다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등 총 15개 기업이 될 텐데 ITC 제소에 대한 예비 판정 결과는 올해 4월 그리고 최종 판결은 8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차 합의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합의금 일부 수치를 하게 됐는데요. 그 합의금의 절대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비공개라서 이제 규모를 정확하게 지금 현재 알 수는 없지만 피소 업체 9개 중에서 이제 6개 사이의 합의가 지금 현재 완료가 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분쟁 합의한 기업체로부터 추가적으로 또 2차 합의를 추가적으로 수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수익 배분에 대한 비율은 비올과 세렌디아가 9대 1로 나누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송의 규모와 대상 그리고 법률 비용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금의 실제 수익 배분 비율은 약 5대 5가 되지 않을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대 비용을 반영을 하더라도 비올이 실제로 수취하는 금액은 1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열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루다는 이제 합의가 된 상황이고 지금 매출액 포션이 큰 루트로닉과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금 아직 합의가 안 됐지만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이 두 업체까지도 이제 합의가 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합의금 혹은 로열티 부분은 이제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기대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ITC 판정에 대한 결과를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은 합의에 대한 무게를 현재 두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피소 기업이 패소할 경우에 제품을 판매가 이제 금지가 되거나 수익 금지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합의 쪽으로 이제 가능성을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비올의 미국 유통사인 세렌디아가 작년 3월달에 그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원천 기술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 대상으로 ICT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판정 결과는 그 다음 달 4월이고 최종 판결은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특허 침해 소송 관련 1차 합의금이 수취가 됐고 추가 합의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한유관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IT 부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창민 의원입니다. 네, ITNS 이창민입니다.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 전자 계열사들이 유리기판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공동 연구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올해 초에 열렸던 CES 2024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이제 스케줄 업데이트를 한 바 있는데요. 일단 올해 중에 세종 파일럿 라인 가동 시작, 25년에 시제품 양산 그리고 26년 본격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수많은 장점을 사실 보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더 세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하고 대면적 화에도 유리하며 전기 신호 손실, 신호 속도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고 전력 소비도 우수해서 말 그대로 이제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제품인데요. 특히 이제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텔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반도체 미세 공정을 2세대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단점도 있는데요. 유리의 특성상 외부 강한 충격이나 누적 압력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율을 높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판가가 비쌀 수밖에 없고 내구성의 약점을 보인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20년 가까이 이미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지만 상용화가 아직 되지 못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뭐 재정 공정상의 이슈나 내구성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굳이 또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AI의 급격한 확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처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미래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유기 소재 기판으로는 향후에 이런 추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유리기판의 상용화는 이제 필수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유리기판은 양산을 계획 중인 삼성전기와 앱솔릭스, SKC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드릴링 장비 업체 필옵틱스, 유리기판 검사 장비 기가비스 HB 테크놀로지 등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전자 계열사들이 유리기판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연합 전술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유리기판 니즈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삼성전기 등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이창민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비어 인사이트 이수경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상장 담당 이수경입니다. 2월 비상장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스타트업 월별 투자 총액은 3,25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비상장 시장은 4,21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 유치 금액 감소의 주된 원인은 대규모 M&A 건의 부재였습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밸류체인 등 국내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세에 있는데요. AI 반도체 비상장 기업들도 지난 연말부터 투자 유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상장시장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도가 비상장 기업들의 기업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기업가치 8,800억 원을 기록한 리벨리온, 제시한 기업가치가 8,500억 원인 퓨리오사 AI에 이어서 디벡스도 2월 27일 기업가치 7,000억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2021년 이후 국내 대규모 투자 유치건들이 플랫폼 등 컨슈머 테크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국내 반도체 벤처사들의 양산 스케줄과 기업 공개 일정이 다가오면서 전체 투자 금액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의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기존 산업 내에서 수요가 대체되면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면,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등의 기업들은 AI, 자율주행 등 완전히 새로운 수요에서 가치를 발생시킨다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스타트업 월별 투자 총액은 3,2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에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밸류체에 있는 국내 관련주의 주가도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 비상장 시장에도 이와 같은 반도체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수경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14일 KB 리서치 모니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